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멀린78 이민우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가 최근에 부진을 딛고 그래도 오랜만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의 회복세가 좀 주시해 볼 만한 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 S&P 500이 중요했던 지지선을 딛고 20일 이평선에서 하락세를 딛고 강력한 매수세를 딛어내면서 긴 꼬리를 만들어내더니 추세를 이어갔어요. 네. 이제 맞죠? 아래쪽으로 긴 꼬리는 이제 좋은 거죠. 이제 많이 공부를 이제 했어요, 나름. 예, 전반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니까.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뭐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뭐 올해가 되고 나서 지지부진하고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은 없어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내려오는 것 같다고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그동안 뭐 힘을 못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금리 기대감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금리 기대감 말고 이제 실제로 실적 시즌이 되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은 모습들이 다시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도 좋았고 반도체 업종 전체가 이제 좋은 전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전에는 금리와 이 나스닥이 아주 결정적 관계가 있었다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저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분석과 차트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 강력한 경제 데이터는 이제 다시 배드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어제 뭐 소매 판매 데이터에 이어서 오늘도 주택 데이터, 뭐 실업수당 청구 지표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탄력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의 상반기 증시 전망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서 가다 보면 뭐 작년에 있었던 게 뭐 똑같이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뭐 기대보다 높은 그런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이면 여지없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물가도 그 지난달보다 좀 높았다. 뭐 지난달 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았다. 이게 영향을 좀 줬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다음 달에도 발표되는 것들, 또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들, 이게 약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작년 한 해 뭐 그 이제 그 시장을 이끌었던 게 금리 결국에는 낮아질 것 같다. 뭐 하반기부터 이런 기대감의 상상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강력한 그 경제 지표가 좀 나오면서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반기는 기술주, 뭐 하반기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직 뭐 이제 상반기까지 뭐 짧게 본다면 그 이제 1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1분기의 상승 동력이 뭐였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드디어 일주일 만에 상승장에 진입을 했죠. TSMC는 4분기 실적으로 반도체 전체의 상승장을 이끌어내줬고요. 여기에다가 울상이었던 애플 역시 뭐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랜만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렇듯 기업과 그리고 월가에서도 조금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이렇게 뭐 일주일 사이에 바뀐 분위기는 뭐 이제 CES 이후에 나오는 분석들 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온 디바이스라고 하죠. 기계에 이제 올라가는 그 이제 뭐 AI가 사실상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예전에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그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의 매출이 미국의 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될 것인가, 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였다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 디바이스의 성능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이제 뭐 어필이 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걸 또 구매를 할 것인가 이것과 좀 관계가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그 지금 나온 그 삼성전자 S24. 예, S24, 갤럭시 24 그게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번역도 저절로 되고 뭐 어디 접속하지 않아도 뭐 이런 그런 걸 봤는데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우리 저기 지원 앵커님은 전혀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는 사실 분기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망은 사실상 뭐 작년 말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요건 시간 좀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TSMC까지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른 IT 업종들 그리고 빅테크주들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AMD 등은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그 M7, 뭐 매그니피센트 7, 예, 거기서 테슬라만 좀 약하고 네.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게 뭐 애플도 강세, 엔비디아도 AMD도 강세였죠. 근데 엔비디아하고 메타는 2% 전후의 상승을 좀 보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그 아마존도 1%대의 상승인데 이게 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생성형 AI와 그 이제 기타 그 각각의 그 이 회사들에 맞는 AI들을 이 회사들이 뭐 개발하고 있는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I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면 애초에 아예 없던 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돈만 있으면 AI를 만들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빅테크는 AI에 새롭게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여기서도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연초에 보였던 그런 그 이제 흐름, 뭐 약세 그런 것들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조기에 저희가 좀 냉랭했던 시장이 AI 덕분에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되고 삐그덕 거리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해서 냉랭해지고 있는데 네. 언제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조기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작년부터 말씀을 좀 네. 드렸었는데 조기 금리를 하려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건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이 너무 좋죠. 근데 그것과 관계돼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6개월 만에 최저. 그리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낮아졌던 그 금리도 이제 장기 금리도 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추세에서 뭐 이렇다 그 이런 여건들이 이제 뭐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적고 뭐 그리고 또 뭐 고용 지표도 계속 나빠질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 건설 경기와 관계된 지표에서도 이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좀 회복하면서 시장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까지 덩달아 보여서 단기에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60%에서 70%까지는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약간 50% 밑으로 그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준 이사들의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기조들도 엿보이고 있는데 네. 이 기조들과 또 블랙아웃 기간이 얹혀져서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금리 인하에 관계된 효과는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금리 인하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약간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발생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거나 아니면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거나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좀 잘 보이고 있는 거죠. 공급망 때문에 아니면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반면에 고용 시장이 뜨거워서 이 고용 시장과 관계된 그리고 뭐 임금 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동산과 관계된 그 부분에서의 비용이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그거 너무 그 김치국 먼저 마셔서 그걸 보는 것보다는 기업 실적에 우선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기업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채권 시장과 달러 인덱스, 유가 흐름 종합적으로 어땠는지 정리를 하고 저희 국내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물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약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물도 그렇고. 근데 그 2년물 같은 경우는 뭐 그 약보합 이 정도 나왔으니까 4.36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높은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사실 뭐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과 반영이 됐었는데 금리 변동이 크게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변동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저기 뭐 이쪽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떤 유가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생산량으로 원유가 커버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돼서 원유가 하락도 뭐 그 예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게 약간 상쇄를 해서 유가도 그렇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크게 변동 없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북해산 브렌트 같은 경우도 79달러, 그리고 뭐 이 크루드유, 그러니까 그 WTI 텍사스유도 뭐 크게 변동 없는 74불 이 정도를 좀 보이고 있어서 유가도 뭐 인덱스도 그렇게 큰 변동 없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장 어땠나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은 장중에 물론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TSMC 호재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되면서 이거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네. 금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그동안 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도 미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증시는 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건 외국인이 많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선현물 매도를 하니까 그거에 이제 기관이 또 현물 매도를 같이 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의미 있는 숫자로 그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좀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의 힘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외국인 매수가 반도체에 좀 많이 그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영향으로 뭐 이틀 연속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게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굉장히 계속 하락하는, 주간 단위로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 그 시장이 보였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멈춰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초에 뭐 외국인이 계속해서 나갔다. 그리고 네네. 기관들 또한 매도를 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이제 그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으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게 되면 사실 이제 달러에서의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덱스의 차이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과연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과연 뭐 1분기 반등에 성공하고 올해 전체가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졌고 반도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으로 약간 그 수급의 전환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도 TSMC가 조금은 호재성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반등장이 올지 그리고 더 큰 상승세가 올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등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대표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 반등 추세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던 그 가파른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서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그 이제 기업들에게, 그리고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뉴스가 있으면 이게 투자자 유입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제가 표 하나 가져온 게 지금 10년 동안 현금 보유하고 투자했을 때 어떤 그 비교를 볼 수가 있는데, 2014년을 0으로 놓고 지금 10년간 뭐 가치 투자를 하면 그게 그 100달러가 지금 어떻게 됐냐? S&P 500을 따라왔으면 259불이 됐고, 그냥 현금 저축해서 갖고 있었으면 그 시중금리에 따라왔으면 138불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고 유지가 될 거라고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투자의 그 맥은 어느 쪽에 있겠냐 그러면 지금 작년 한 해만 봤을 때 맨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S&P 500 전체 지수고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M7 종목들인데 M7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고 뭐 가장 적게 오른 것도 48%나 올랐습니다. 그 48% 오른 것도 사실 뭐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적게 오른 건 아닌데 이렇다 보니까 여기 이 M7이 올해도 좋은 실적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니 결국에는 현금이 있으면 다시 투자 시장, 이 주식 시장으로 올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것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 3분기까지는 M7의 실적이 다른 S&P 500의 업종들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더 높은 그 수익을 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연말까지 갈 건 없고 그냥 상반기, 1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 반등의 추세 이런 건 이어가겠지만 작년처럼 뭐 작년 하반기처럼 강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뭐 이익의 차이가 보이듯이 그래도 그만큼의 반등은 아니더라도 좀 강한 모습은 뭐 M7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옆으로 흐르거나 밑으로 눕는 그런 모습보다는 뭐 가파르진 않더라도 올라가는 모습 뭐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잠깐이라도 M7이 주도하는 시장에 올 거고 상승장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 여기서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꽉꽉 막고 있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정책은 방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통화 정책과 그 말씀하신 그 인플레이션은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기예요? 예.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그 뭐 4% 초과하고 뭐 금리도 5.5에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지금 같은 분위기, 기업 실적이 오히려 그걸 누르고 있는 그런 거라면 이게 이제 뭐 두 가지가 금리도 내려가고 기업 실적도 좋다 그러면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 그러면 가파른 상승이 아니고 완만한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다르게 뭐 고려할 요소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과 그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이제 그 주택 지수, 주택과 관련된 걸 한번 보게 되면 일단 그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8% 가까이 올라갔던 이제 모기지 금리가 6.75%까지 내려왔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서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주택 건설업자들의 어떤 그 자신감이 상당히 그 심리가 올라간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택을 지어도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바탕이 된 건 사람들이 돈을 이제 뭐 벌거나 쓰는 거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뭐 집을 사는 거는 뭐 여전히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염두를 하나 둬야 될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올해 많다. 뭐 그리고 또 뭐 두 개 대륙에서 100년 만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제가 드렸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게 지금 뭐 낮 기온이 뭐 영상 5도, 뭐 서울에서 영상 5도, 뭐 밤 기온도 영상인 경우가 있잖아요. 1월에 내일이 절기상 대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면 한여름으로 보면 저녁에 밤 12시에도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는 만큼 더운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걸 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던 이 여러 가지 30년 동안의 그 온도 변화의 차트에서 2023년이 아주 특이한 이상 기후를 보였는데 이게 뭐 이어져서 계속 뭐 이제 지금 뭐 북반구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광추위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과도 연관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3년 내에 이런 그 옥수수 같은 이제 작물 가격이 최저로 내려온 상황이 과연 이어질까?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폭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최근 추세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41,000달러도 붕괴가 되고 있는데 이 네. 하락세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재화에서 보통재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여기에 이제 표가 승인된 날짜 이후로 하락하는 표가 이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제도권에 밖에 있었을 때는 제도권 밖에서의 특징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가 기대감이 이제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거죠. 일단 뭐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것처럼 일단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기대감이 좀 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는 것도 약간 그 여기에 영향을 좀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잡은 물고기도 애정을 줘야지 죽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